요즘 상담을 하면은 거의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집 지으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그 질문 이해합니다. 뉴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폭등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대출 금리겠죠. 요즘은 공사비보다 이자가 체감을 좀 올려요. 같은 집을 지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집이 좀 더 점점 복잡해지는 트렌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요즘은 큰 창, 긴 처마, 코너창, 복층, 다락, 외장 마감 여러 겹, 또는 각종 라인 디테일, 이게 거의 기본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과장된 사례가 평균처럼 퍼지고 있어요. 가끔 엄청 높은 견적이 돌면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기준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지금 평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입니다. 집이 비싸진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가 복잡해진 것.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설계가 복잡해지면 단순히 조금 비싸지는 게 아니라 여러 비용이 줄줄이 따라 올라갑니다. 구조가 복잡해지면 철물 보강이 늘고, 방수 포인트가 늘고, 디테일이 늘면서 인건비가 늘고, 공정이 늘면서 하자 리스크도 같이 늘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사비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설계를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순간 총액이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갑니다. 보여주기식 요소는 줄이고 형태는 단순하게, 구조는 정리해서 시공이 예측 가능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한 집은 예산도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제가 말하는 단순화는 대충 짓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을 무작정 크게 키우기보다는 필요한 방향에만 크게 잡고, 외장재를 여러 겹 섞기보다는 한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꺾이고 튀어나온 메스보다는 직관적인 형태로 가고, 다락 복층을 넣을 때에도 그게 진짜 필요한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단열, 기밀, 방수, 구조, 집의 성능을 좌우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비싸짐을 과장해서 느낄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비싸서 멈춘 시장이라기보다는 불안해서 멈춘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안 오른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기준금리는 0%대에서 3%대까지 올라갔고, 철근과 레미콘 같은 주요 자재 단가도 20에서 30% 이상 상승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현장 인건비 역시 체감상 두 자릿수 비율로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적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승분을 폭등이라는 한 단어로 단순화해버리면 구조적인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공포는 항상 빨리 퍼집니다. 하지만 숫자와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집의 총액은 자재 단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설계의 방향과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서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비를 공포로 보지 않습니다. 설계의 결과로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더 넣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뺄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태를 단순하게, 구조를 명확하게, 공정을 예측 가능하게. 불안은 빠르게 퍼지지만 설계는 차분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설계한 주택들의 리뷰, 설계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 그리고 건축주분들의 실제 인터뷰 영상을 하나씩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